야, 윤석열의 1심 내란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석열이 그림자에 갇힌 곳이 있는데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을 상대로 징계 러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유경성 기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고성국 TV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동훈 정리했고 이제 배현진도 정리했다. 이제 이 말인즉슨 이제 정말 그 윤석열을 다시 이제 바라보고자 하는 이 움직임에 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리했다 이렇게 좀 들렸는데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 절윤을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좀 발언이 뭐 한동훈 지지세를 좀 본인에게 끌어오려는 계산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서울 시민 대상으로 하려면 중도라는 그 확장성도 아무래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서 자기 말고 현재까지 뾰족한 서울시장 후보로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징계한 순서를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고 사실상 출당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으니까 그런 거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센 징계를 내렸는데 의외로 배현진 의원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이제 징계를 내렸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문제 삼았다기보다는 개인의 SNS 활동을 문제 삼기는 했는데 무엇보다도 기저에는 그런 친한계에 대한 징계 러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아는 배현진 의원은 이런 식의 이런 본인을 향한 징계에 대해서 그냥 휘 지나갈 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 알기도 하고 좀 친하기도 한데 캐릭터상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무조건 싸울 겁니다. 방법은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좀 파이터 재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우지 않을까. 그러면 파이터 기질이 있다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지도부는 장동혁 지도부이기 때문에 음. 선거 전에도 본인을 향한 징계 조치에 대한 응당, 예를 들면 반대 급부로서 네. 강력한 공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네, 저는 뭐 지금 딱히 지금 떠오르는 수단이나 지금 방법은 제가 떠오르진 않는데 뭐 고안해서 어떻게든 싸우지 네.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배현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 공천 전체를 뭔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그것 자체가 허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한판 싸움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가운데 서울시당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자리에 있는 오세훈 시장이 아까 유경선 기자 얘기해준 대로 뭔가 이제 그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서는 모양새, 속내는 좀 어떤 걸까요? 뭐 일단은 그 배현진 의원의 이 서울시당 위원장이 그 서울시의 그 공천을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 그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 당선될 때 오세훈 시장이 많이 도와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아, 도와준 이유가 뭐냐? 그 공천권을 사실상 좀 같이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좀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현진 의원을 흔든다는 거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 대한 공천권을 흔드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이제 1차적인 좀 반격이라고 또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다른 해석은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좀 초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음. 정원호 성동구청장한테 이제 10% 이상 뒤지거나 이제 아주 팽팽하게 접전을 좀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현직 시장인데도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이 잘 못해서 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거라서 좀 장동영 지도부한테 좀 맹공을 펼치는 면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오 시장 행보를 보면 조금 오락가락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지난 1월에 기억하시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이제 직접 격려찬 이제 장동혁 대표 찾아가가지고 보수의 힘을 모아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오 시장이 이제 정부의 폭주를 멈추려면 보수의 힘이 강해져야 한다. 보수가 더 커지도록 이제 마음을 모아달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장 대표가 늘 이제 위기 때마다 강조해오던 이제 보수는 분열되면 안 되고 똘똘 뭉쳐야 된다. 이제 이거랑 사실상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 어게인 같은 이제 집토끼 세력들도 잘 챙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랑 다름없는 건데, 이렇게 말했다가 또 지금은 이제 장동혁 대표는 또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좀 오락가락한다에 저는 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유설이 기자는 오락가락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는 네. 오세훈 현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직 뭐 오세훈 시장이
나 공식적으로 뭐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당연히 출마는 고려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좀 희한한 상황인 거는 당에서 현 시점에 가장 당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데 정작 당대표가 그렇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는 또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뉴페이스랑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든가. 그래서 좀 이게 한동훈 전 대표처럼 오세훈 시장은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냐면 선거 과정에서 자기가 이렇게 장동혁으로 이게 뭐 상징되는 약간 뭐 그런 구태, 약간 뭐 수구 이런 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면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뭐 싸우면서 약간 정치적 주목도도 좀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갖지 못했던 중도 이미지를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유경선 기자의 생각은 예. 결론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사실 당에서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계속 그냥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경원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서울시장을 뭐 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뭐 당권파들이 좀 말리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래도 여론조사 이기는 장사가 없으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좀 당에서도 후보를 결정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굉장히 신중한 관측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진로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이번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면은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얘기는 전당대회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차기 전대 출마 가능성도 계속 정치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거론이 되고 있고 일단 본인의 입장을 조금 전해드리면 이제 신년 기자 간담회 때 이 질문이 나오니까 딱 잘라 말하긴 했어요. 이제 시장을 하면서 당권까지 동시에 챙길 수가 있냐, 서울을 지키겠다는 말을 분명히 드렸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뭐 이쯤 되면 당연히 당권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이걸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캐치를 하고 페이스북에 한마디 했더라고요. 구청장에게도 발리는 서울시장이 지금 당권 다툼에 나설 때냐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차기 당권이나 대권을 노릴 만한 인물이 사실 손에 꼽잖아요. 뭐 기껏해야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 정도인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여전히 좀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 비토가 좀 있고 그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당권할 만한 사람 나밖에 없다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의 아우성 같은 경우에도 마치 아직 당을 떠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돌아와서 나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지방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국민의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 준거점으로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탈윤 어게인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 지도부의 결정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좀 1심 선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내란 수괴 1심 선고를 모멘텀으로 해서 좀 출구를 삼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는 해요.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메시지를 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 당에서도 실제로 뭐 기자들한테 중도 외연 확장 메시지 낼 거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 시점은 이제 뭐 이제 1심 선고 났으니까 그 이후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김민수 최고라든가 굉장히 이제 강경한 발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석에서는 절연하고 미래로 간다라는 취지의 말을 좀 많이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뭐 장동혁 대표가 이 저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전환길치기나 종주먹을 대니까 이 문제를 자꾸 의제로 올리는 거는 뭐 분열의 씨앗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다. 뭐 근데 뭐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고, 네 1월에 계엄 사과는 이미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과 절연할 것이냐 아니냐는 아직 확실하게 답을 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김민수 최고위원도 어쨌든 부정선거론이나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라고 발언을 하기는 했고요. 근데 사실 뭐 서부지법 출동했던 뭐 윤상현 의원 모습도 다들 기억이 나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 중진들 새벽같이 관저 앞에 다 뛰어갔던 게 아직 사람들 기억에 선한데 그게 뭐 과연 진정성이 있게 보일까라는 거는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오늘부터 뭐 저륜이야라고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실제로 먹힐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3.1절에 새 당명을 내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나름대로 뭐 새 당명 발표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3.1절이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는 날이었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에게서는 3.1절이란 당명의 변화라는 것이 윤석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절윤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의 관측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가 윤어게인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당하면서 역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징계를 좀 누가 주도했는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단 고성국 씨에게 징계를 내린 거는 이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거든요. 뭐 고시 입장에서는 뭐 절차가 너무 촉박하게 진행돼서 나 소명서도 못 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고성국 씨의 징계 문제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맞아요. 심의를 네. 받게 되는데,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결정권을 쥐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고성국 유튜버의 전략을 상당히 잘 수용하는 쪽이잖아요. 그럼 아마 뭐 장동혁 대표는 징계 처분 취소하거나 징계 수위를 좀 낮춰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도돌이표가 찍혀진다, 이런 관측을 해주신 건데, 네.